예전에 2003년도에 만들었던 책 거울 속으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쪽은 현실 세계고 한쪽은 거울의 세계, 환상의 세계라는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그 개념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책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만들었던 책이 파도야 놀자라는 책이고요. 관심을 뒀던 거는 마찬가지로 책의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의 세계와 파도의 세계가 나뉘어지고, 아이가 파도와 놀기 위해서 그 환상과 실제의 어떤 경계 공간을 넘어 들어가서 잘 놀고 한판 잘 놀고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3부작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들었던 책이 그림자 놀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형태라면 당연히 윗세계는 아이의 세계, 아래는 환상의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림자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래에 있는 그림자 놀이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또 한판 잘 놀고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책이 이 3부작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작가가 처음에 텍스트를 썼었는데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 속에 또 책이 있고 또 책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다 합했을 때 이렇게 무지개 형태의 책이 되고요. 책을 덮고 나서 확인해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고, 그림 속에 그 책을 읽은 그 캐릭터들이 서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책을 펼쳐봐 하고 권유하면서 책은 끝납니다.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 책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의 옷이 처음에는 무채색이다가 한판 놀고 나면 마지막에 그 파도면은 파도의 색깔로, 그림자에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화해 있거든요. 그게 저로서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변화의 단초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4년도에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달 샤베트, 어제 저녁, 삐약이 엄마, 그리고 최근에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의 땅을 딛고 있는, 그래서 그럴듯하게 가짜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장수탕 선녀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 조그만 여자애가 가서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살고 있는 선녀님을 만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술 같은 이야기였고, 정말 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하는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에 이렇게 가짜로 만든 인형들이 거기에 어울려서 정말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내는 그 방법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일치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배경은 현실에 존재하는 배경을 썼고, 인형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썼고요. 그림에 국한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좀 많이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이야기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게 입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했을 때 무겁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을 정말 즐겁게 했던 작가로 기억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하면서 개구리가 나오는 책을 그리고 있어요.
고양이 학교는 이제까지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북구 신화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베리아 북만 만주 우리나라 티벳까지 포함하는 이 게세르 신화권이라고 그러죠. 그 신화권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새롭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게세르 신화권, 우리 신화, 한국 신화의 상상력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이 동물이 된다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니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런 우리 신화, 게세르 신화권의 이런 신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근대 문명이 야기하는 이러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신화가 바탕으로 이 게세르 신화권의 상상력은 인류에게 큰 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산이 이런 상상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재창조돼서 세계 문화 속에 한 큰 하나의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그게 제 최대의 야심이라면 야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이 판타지 장르를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 한국은 이렇게 근대 국가로 오는 과정이 굉장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지식 중심으로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심해지면은 아이들에 대한 거의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동화를 쓴 이유는 그런 왜곡된 아동감과 싸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한국 아동문학의 좋은 작가들은 그런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전 세계 22개 나라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처음 의도는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 안에서는 주인공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모델을 좀 찾아서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모델이 우리 아버지였고,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은 이루고 어떤 꿈은 미처 이루지 못한 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마지막 순간의 어떤 모습까지 우리 아버지가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걸 한번 닭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잎삭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인생을 통째로 살아낸 어떤 어른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낼 때 아이의 목소리보단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그것이 독자에게 전달이 되는 데에서 아이도 읽을 수 있고 어른도 읽을 수 있었던 동화가 가지고 있는 두 겹의 장치가 모두 다 활용이 된 결과가 굳이 대상을 정하지 않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 달력토토를 그린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마장에서 뛰는 말들과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어느 날의 작가 유주연입니다. 제 그림책은 빨간 새가 도시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생각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러한 그림책을 그리게 된 계기가 제가 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똑같은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쉼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한 저의 소망을 담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노인경입니다. 저의 세 번째 책은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책인데요. 좀 둔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사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인데 그런 저희 아빠가 말해주지 않은 하루를 제가 상상해 보면서 그 아빠의 하루를 그려보았습니다. 코끼리 아저씨와 물방울을 제외한 다른 그림 요소들이 모두 픽셀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개라는 물방울의 숫자가 있는데요. 배경에 있는 나무에도 몇 개의 픽셀이 있을지 아이들이 세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셀의 모양도 모두 다 다릅니다. 저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 이기훈입니다. 그림책으로 양철곰이라는 책과 BPC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양철곰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구에 남게 된 양철곰이 양철로 된 자기 몸에 물을 부어서 자기 자신은 부식되고 죽어가고 그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것도 인간들의 탐욕에 대한 책인데요. 양철곰이 미래였다면 BPC는 과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BPC라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 물고기를 인간들만 그 BPC를 잡아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홍수의 재앙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어가 그 수만 년 동안 그 초원 내력을 누빈 유목종족의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의 가장 밑바탕에는 신화적 지층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통해 세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권의 잠재된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한국의 아동 작가들이 그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학의 진전에 따라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봐주시길 바라고, 이 한국이 근대국가로 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또 그것을 이기고 오늘날에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고
또 세계화 흐름에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이 역동성 이런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은 그 특수한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졌던 어떤 제약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들이 저는 좋은 문학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아동문학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